자, 현재 시간 11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 낙폭이 다시 또 커지고 있는데 일단 변동성의 구간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문 용어긴 한데 들쭉날쭉하는 거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어떤 시장 심리에 따라서 좀 많이 이 웨이브가 커지는데 좀 진단을 해봐야 되겠죠. 두 분과 함께하죠.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팀장,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볼까요? 뭐 내용들은 뭐 케빈 워시들을 많이 하던데 그 사람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트럼프가 왜 그 사람을 지명했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봐야지 알겠고.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 뭐 올라갈 때는 좋죠. 뭐 떨어져도 마찬가지지만 그 레버리지 비율이 과도했던 상품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금과 은인데 은 선물이 지난 금요일 날 장중에 마이너스 50%까지 갔었어요. 저 처음 봅니다. 처음 보는 게 요즘 워낙 많아가지고 마이너스 50%면은 그냥 일단 마켓이 닫힙니다. 닫히면서 증거금이 막 부족되는 거죠. 돈 내놔 마진콜이 막 어마어마했을 텐데 결국 종가는 마이너스 30%를 끝났고 아시아에서 또 개장해가지고 한 10% 반등하다가 지금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막 시장이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난리법석인데 이게 지금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어느 거래 기관은 타격을 크게 입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금융기관이. 나중에 이제 기사가 나올 겁니다. 모건 쪽 계열인 건 알겠는데 JP 모건하고 모건 스탠리인지 막 정산을 하겠죠. 지금 어디가 빵꾸 났는지. 자, 한국물을 팝니다. 그래서 계속 팔 건가 애들? 어떻게 보세요? 김정일 기사부터? 네, 저는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완만한 우상향 박스권을 그리지 않을까. 완만한 우상향의 박스권. 그러니까 1월 달은 거의 이렇게 치솟았잖아요. 가파르게 올랐죠. 네, 그러니까 이런 장세는 뭐 2월 달에는 없고 휴일도 길 뿐더러 그다음에 우리 증시가 호흡을 고르지 않고 너무 달려왔기 때문에 네. 호흡을 고를 만한 시간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도 시장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처럼 뭐 지수 2% 빠지는 것도 뭐 그동안 오른 거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급등한 종목군들 중심으로 뭐 8, 9% 빠지는 것도 너무 빈번하게 나타난단 말이죠. 반대로 뭐 오를 때는 뭐 20%, 10% 오르는 종목도 빈번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게 반복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신규 투자를 한번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조정 많이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기보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코스닥 종목에 한해서는 12월 초반에 쌀 때 미리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에게 지금 저는 기회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뒤늦게 따라 사면 계속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고 그러면 계속 남 탓하고 너가 사라고 해서 샀는데 뭐 밀렸다라든 둥 뭐 그다음에 뭐 그때 살 걸이라는 뭐 껄무새가 된다는 둥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머리를 차갑게 하고 이 랠리는 과연 정상적이었는지 숫자는 따라오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1월 말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냉정함을 찾아야 될 때지 흥분해서 마구 뛰어들어야 될 때는 아닌 건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주가가 밀리면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더 밀리면은 신용융자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또 나오죠. 이제 반대매매 또 얘기 나올 거고. 신용융자가 대충 비율이 어떻게 돼요? 증권사에 계시니까. 신용융자 그 통계를 제가 직접적으로는 지금 뭐 그 수치가 지금 기억나지는 않는데요. 이게 뭐 자연스럽게 예를 이제 들어서 하이닉스다. 네. 하이닉스를 정말 막 어떤 의도가 됐든 90만 원을 지난 금요일 날 네. 봤잖아요. 90만 원에 레버리지 신용으로 좀 한 2배 좀. 네, 2.5배 정도 줍니다. 네. 2배 네. 샀어요. 그러면은 몇 퍼센트 하락하면은 이게 위험해지기 시작하죠. 이제 뭐 그 대충? 담보가 이제 140%가 깨질 경우에는 이제 반대매매에 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갔는데요. 이제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가 너무 이렇게 좀 과도한 그 레버리지를 싫지 않는다면 이런 좀 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대매가 나간 일이 뭐 이렇게 작게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그런 면에서 이렇게 아직까지는 뭐 신용을 다시 또 이렇게 논할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아직은 아니다. 저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한 10% 만약에 네. 안 좋아서 고점 대비 10% 그럼 90만 원에 10%면 80만 원 정도 가면은 아무 영향 없습니다. 영향 없어요? 네. 아무 영향 영향 없답니다. 없고, 예. 네.
그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담보 비율이 140%를 깨지 않는다면 아무 일 아직까지 없이 견딜만하다. 가져갈 만한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방향성은 좀 확고해지는 뭐 김주영 이사도 말씀했습니다. 그 얕은 이제 우상향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지진 않아요. 거래 대금이 지금 58조까지 올라갔다, 거의 60조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좀 살짝 좀 슬로우해지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만큼 지금 뭐 매도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그 긴 폭의 그런 조정 그리고 낙폭도 크고 뭐 길이도 길게 갈 뭐 이런 거면은 상당히 좀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실리면서 좀 무게가 좀 이렇게 함께 좀 동반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 같은데 지금 오늘 거래 대금 봤더니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22조 정도라고 한다면 네. 이게 뭐 굉장히 크리티컬한 정말 이렇게 좀 생채기를 크게 낼 만한 이제 그런 좀 하락까지는 아직은 아닐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래도 불안한데. 네, 매도가 없고 계속해서 지금 대기 자금들이 좀 오늘 오후까지 또 봐봐야 알아요. 이제 우리 시장이 그렇게 네. 본다면 저는 이제 어떤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뭐 있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의미 있는 이제 그런 하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방향성은 강화될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 주식 시장이 약간 투기적인 상품의 성격을 띈다면은 막 확 넣었다가 확 뺐다가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변동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본질적인 베이스가 아주 튼튼하다. 물론 반도체는 우리 지금 1월달 수출 데이터 또 나왔지만 상당히 호조를 보여주고 있고 뭐 HBM을 포함해서 D램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아직도 탄탄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비빌 언덕이긴 해요. 그죠? 그런 면에서는 외국인들한테 야, 우리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강한 시장이야라고 해준다면 그들도 섣불리 막 발을 빼지는 않겠죠.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는 그 투기 상품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잖아요. 선물 상품도 그렇고 거기에 지금 문제가 약간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디지털 자산이란 말이죠. 비트코인. 여기까지도 영향을 받으면은 이게 뭉쳐져서 리스크 업으로 가버릴까봐 조금 걱정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비트코인. 지금 우리 시장이 작년 가을부터 보시면 디지털 자산과도 맥락을 달리하고 있죠. 작년부터 이미 디지털 자산은 조정을 심하게 받았죠. 네. 원래 예상은 디지털 자산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 특히 4분기에 더 힘을 낸다는 게 연초, 제가 보기엔 연중 정도의 계속적인 뉘앙스였는데 오히려 가을 이후부터는 디지털 자산은 그때부터 고점에서 계속 시달리면서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증시는 오히려 더 힘을 냈고 사상 최고치를 계속 돌파하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됐죠. 뭐 물론 코스닥 시장은 조금 예외긴 합니다만 유가증권 시장의 반도체가 지금 뭐 모건 스탠리에서 저는 이게 맞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영업이익 지금 240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뭐 분기마다 60조 낸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계속 언급드렸던 대로 아직도 이익의 상단이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그 지수 관점에서는 저는 뭐 방금 뭐 정경민 팀장 얘기대로 저도 별로 부담이 없다라고 봅니다. 대신 개별 종목들 중에서는 실적이 없는데 올라간 종목은 너무 많고 그런 종목군들은 약간의 그 뉴스 하나 혹은 최근 코스닥 시장을 당겼던 공격적인 수급이 반대쪽으로 돌아서면 하락의 폭도 생각보다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원익 IPS가 나쁜 기업 아니잖아요. 근데 오를 네. 때도 때도 막 15% 이렇게 오르더니 오늘 내릴 때도 10% 가까이 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더 올라가든 말든 상관없이 이 신규 매수가 제가 보기엔 조금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다만 반도체 빅2에서는 오늘 조정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내려올 이유는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원자재 가격에 널뛰는 종목군들도 정말 미국 향이라면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큰 영향은 장기적으로는 없지 않을까. 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신용 비율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잔고 기준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차익 매물도 나올 텐데요. 중요한 건 차익 매물이 아니라 차익 매물이 나왔을 때 그걸 감싸 안을 수 있을 정도의 대기 매수가 존재하느냐가 좀 더 중요하겠죠. 네. 저는 대기 매수가 아직까지는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 변동성이 시장의 방향성을 꺾을 정도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엔 또 금리라고 하는 이 돈값인데 뭐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얘기부터 해서 다
금리가 움직이느냐, 금리를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바, 아니 좀 가만히 좀 계시. 뭘 자꾸 이렇게 억지로 낮추려고 하니까. 뭐 이번에 케빈 워시 연준장을 지명을 하면서 이제 청문회를 거쳐야 되겠지만 농담인지 진담인지 금리 안 낮추면 소송 걸겠다고. 뭐 그게 말인지 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금리가 만약에 물론 또 금리 또 데이터의 지표를 봐야죠. 이게 뭐 어려운 얘기긴 한데 금리는 어떨 것 같아요? 금리는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어떤 뉘앙스를 봤을 때는 지금 뭐 파월 의장보다는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거에 좀 우호적인 분위기로 가는데 연준 의장이 맘먹으면 금리를 막 내릴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이제 연준이 영향력이 있겠죠. 영향력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혼자 결정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런 면에 있을 때 뭐 아직 지금 취임도 하지 않은 사람이 앞으로 이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시장에 이렇게 과민반응 보이는 거는 말 그대로 저는 노이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환율 시장도 어느 정도는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이제 조금 변동성이 커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파월 의장보다는 뭐 AI에 따른 이제 인플레이션을 조금 덜 걱정하는 이제 그런 뉘앙스의 뭐 논문도 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언급도 좀 나왔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이제 그런 질문을 주셨다면 금리 인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파월 의장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우호적으로 인하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막 이렇게 뭐 제로 금리를 향해서 이렇게 쭉 내려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이렇게 좀 극단적인 움직임으로 극단적인 그런 여론을 몰아가 가지고 이게 수치적인 정말 국가 근본이 이제 흔들릴 수 있을 정도의 수치가 이렇게 흔들릴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미 뭐 뒤죽박죽 만들어 놓은 거는 뭐 일단은 아니고. 좀 취임하고 뭐 좀 취임 연설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 그걸 보고 좀 판단할 부분이지 뭐 아직 지금 지명한 거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뭐 내일 시장 내일도 모르겠고 오후도 사실 모르겠지만 자 그럼 전략이 필요한데 시장 인덱스 기준으로 봤을 때 통으로 시장은 어떻게 뭐 될 거고 거기에 따른 전략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뭐 안 여쭤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지수는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뭐 계속 코스닥 종목들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약간 부정적 시각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뭐 코스닥 개별 종목 실적이 좋을 수 있고 뭐 로봇도 앞으로 내러티브뿐만 아니라 숫자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정도의 변동성이 계속 발생하면 뒤늦게 사신 분들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신규 매수는 다 멈추시고 그다음에 기존의 수익이 많이 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는 일정 부분 수익은 좀 고정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원익 IPS에서 한 50% 수익이 났다? 저라면 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 50% 던지겠습니다. 네. 자, 뭐 증시격언에 사실 이게 지금 투매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워낙 그 지수 자체 사이즈도 커져가지고 100포인트는 왔다 갔다 하고 오늘은 뭐 170포인트 마이너스니까 모르겠는데 첫 번째 투매는 동참해라. 증시격언. 두 번째 투매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세 번째 투매는 맞서라. 되려 사라는 얘기죠. 그 증시격언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오늘이 투매냐 아니냐. 만약에 투매라면은 같이 줄이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거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뭐 까이 거 뭐 이 정도쯤이야 우리가 방어를 해주지라고 방패를 어디서 찾아갖고 꺼내야 되나? 저는 약간 두 번째 방패를 찾아서 방패. 이 정도의 뭐 하락은 뭐 너무 빠른 속도에 대한 이제 약간 반감 뭐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기 너무 때문에 조금 빠르게 올라오긴 했어요, 네, 그죠? 좀 이거는 버틸만한 수준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 물론 이제 막 신용이 까딱까딱한 이제 그런 계좌에 대해서는 뭐 좀 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네. 이 정도의 하락 정도 그리고 뭐 내일도 이 정도의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뭐 버텨볼 수 있을 정도의 하락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버텨라. 네. 자, 그러면 이제 방패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맞설 수 있는 비빌 언더 역시 실적과 그것을 기반한 뭐 실체가 있는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뭐 반도체. 저는 반도체도 있고 뭐 그다음에 그동안 뭐 많이 움직였던 뭐 전력기계 수많은 종목군들이 있지만 저는 기판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기판이 주가가 안 올라서가 아니고 기판도 많이 올랐죠. 근데 기판의 지금 핵심이 뭐냐면 여기서도 지금 쇼티지가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쇼티지를 메꿔줄 수 있는 게 아무데도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기판 소재에 가장 기초가 되는 유리섬유 니토보 혼자 만들고 있는데 여기 증설 2027년에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대만 거 가져다 쓰자 뭐 여기저기 다른 데에 손을 내밀고 있지만 이것도 계속 안정화시키거나 품질을 맞추는 데 시간이 충분히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니토보도 최근에 일본 증시와 더불어 조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얼마 전까지 신고가가 굉장히 강하게 났고 그다음에 이 니토보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니토보에 이어서 여기에 이제 테스트하는 기판 테스트하는 쪽도 최근 들어선 주가가 알게 모르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샘CNS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지금 오늘도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기판의 접합체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솔더볼인데 이 솔더볼의 대표업체인 덕산하이메탈도 주가가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판도 물론 중요하니까 기판 계속 봐야 되는데 삼성전기가 뭐 엔비디아에 가던 말던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기판은 계속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기판 소재는 없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물건을 대는 업체도 굉장히 제한적인데 전부 지금 다 공급 부족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이런 소재나 핵심 소재나 그다음에 삼성전기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주가가 이런 하락장에도 잘 버티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좀 더 나아가서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인프라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인프라 쪽에서는 결국 해외 매출 비중이 얼마나 있는지는 좀 더 자세하게 뜯어봐야 되겠지만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군들도 오늘은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 최근에 쭉 올라가서 신고가 치고 나서 지금 좀 밀리고 있는 구간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기판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기판을 둘러싼 각종 소재 부품도 모두 부족하고 엔비디아가 인피니티 밴드를 넘어서 이더넷을 연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광통신 종목군들이 미국도 폭발, 우리나라도 폭발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병행해서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사연이 있으면은 저 기판 얘기를 해줬고. 네, 저도 이제 그 좀 협의 좀 이렇게 좁혀서 좀 본다 그러면은 뭐 기판에 대한 그러니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좀 네. 넓혀서 말씀드린다면 부품. 뭐 저는 이제 오늘 이 제목을 소부장의 해체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소부장에서 이제 소장을 빼고 부품 쪽이 이제 지속성을 더 많이, 그러니까 다른 이제 소재나 장비에 비해서는 더 많이 뛸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부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기판 쪽에서도 이제 쇼티지가 속속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기판들에 대해서 이제 이게 대면적 넓어지고 많이 쌓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미세화되고 그리고 이제 내열성도 좀 좋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소재에 대한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는 그 기판의 뭐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 반도체 값 올라가니까 뭐 기판 너희들도 돈 좀 벌어라라고 이렇게 또 돈을 많이 줄 것이냐 그거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쇼티지가 거기에 묻혔다라고 하는 점으로 봤을 때는 가격에 대해서는 어쨌든 어느 정도 함께 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지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었던 부품 쪽으로의 확장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소재나 장비 어쨌든 캐펙스 투자가 예전만큼 그렇게 확고하게 넓어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반도체의 소모성 부품 쪽이 좀 많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쿼츠나 파츠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그런 부품 쪽도 기판에 못지않는 그런 호황을 맞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기판 쪽은 김종효 의사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기판들이 굉장히 좀 미세화되고 좀 고도화되면서 기판의 검사에 대한 이제 그런 수요가 막 늘어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가비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기가비스. 예, 그게 이제 삼성 쪽에 어느 정도 좀 밸류 체인에 좀 들어가면서 지금 시가총액 6천억 대에 좀 놓여 있는데 다른 뭐 해외에 있는 기판 테스터들은 거의 이제 조 단위 이상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지금 밸류 또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기가비스라는 종목 좀 눈여겨볼 만한 기판 관련된 테스터 종목이고 아까 이제 뭐 쿼츠 파츠라는 또 다른 부품을 좀 실리콘 쿼츠 네. 파츠? 저 개인적으로는 실리콘 파츠 쪽을 조금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 좀 있어요. 이 종목 중에서는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만 CMTX라는 종목이 있어요. 지금 한 1조 왔다 갔다 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뭐 좀 기본적인 좀 등치가 큰 종목이긴 합니다만 네. 여러 가지 좀 잠재 악재들, 뭐 램 리서치와의 소송 문제, 그다음에 유통 물량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뚫고 가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입니다. 또 애프터마켓 기업이다 보니까 뭐 이런 TSMC나 삼성전자에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좀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변동성은 좀 크게 가고는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1조 언저리에 놀고 있을 만한 종목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기판 관련해는 기가비스, 그다음에 파츠 관련돼서는 CMTX 이렇게 두 종목 좀 관심 있는 종목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CMTX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탑 서플라이어 상을 받은 한미반도체하고 국내 유일한 두 개의 기업 중에 하나죠. TSMC 말씀하셨고 삼성도 그렇고 애프터마켓, 오픈마켓 그러니까 열린 시장에서는 사실 이게 어느 라인에 딱 묶여가지고 있지 않고 막 구매가 조금 자유로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저기도 들어갈 수 있고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사실 좋죠. 호황기 때는요. 호황기 때. 네. CMTX 저도 관심 있게 공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기가비스. 네. 네, 오늘은 장이 안 좋은데 의외로 종목을 두 개나. 안 좋을 때 말씀드립니다. 기회다. 좋을 때 말씀드리면 묻히기 때문에 안 좋을 때. 그렇죠. 올라가는 거 뭐 선택하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맞아요. 위기가 기회가 곧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수가 오후엔 좀 낙폭을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김종인 회사가 좀 힘을 좀 많이 내주시고 타방송 또 가시네? 아니요. 네. 여기저기 나가지 마세요, 좀. 자, 최마의 뒤집기였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IBK 분당 지점 정경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